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바른 정상적인 선행 속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심화와 선행이라는 유튜브를 하나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올바르게 선행하는 방법이 개념을 하고, 그 다음 그 개념을 배운 그 단원에 대해서 심화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이 올바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올바른지는 그 유튜브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했을 때 보통 정상적인 이제 학생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력이 있고 최상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근데 제가 이제 가르쳐 봤더니, 일단 교과만 먼저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과만 하고 뭐 사고력 수학이나 경시 안 하고 그냥 교과만 순수하게 한다, 교과랑 심화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보통 가르쳐 보니까 4학년 때부터 시작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4학년 때부터 이제 학원, 이제 제가 하는 방식으로 저한테 배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을 하면 보통 이제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두 권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개념은 기본 아니면 디딤돌책 기준으로 기본 아니면 응용 둘 중에 한 건 하고, 심화는 최상위 하고, 그래서 딱 두 권만 하고 끝나면 바로 그 다음 학기 걸로 갑니다. 그래서 4학년 1학기 개념하고 최상위 심화하고, 4학년 2학기 개념하고 심화, 그다음 5학년 1학기 개념하고 심화,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갔을 때 속도가 보통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면, 제가 이제 가르치는 방식이, 개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개념을 읽고 문제를 풀게 하기 때문에 거의 숙제 교재로 내주고, 최상위만 이제 학원에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시키는데, 최상위가 보통 이제 학원에서 끝나는 시기가 한 2달 정도면 한 권이 끝나요, 보통. 2달 정도면 끝나고, 개념 같은 경우도 숙제로 내주면 2달 정도면 충분히 끝나죠. 그러니까 최상위를 하는 시간에 다음 학기 개념 선행을 시키는 거죠. 4학년 1학기 최상위 하면서 4학년 2학기 이제 개념을 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보통 2개월 단위로 이제 학습이 끝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여행이나 뭐 또 다른 변수 때문에 약간 늘려지긴 하지만, 그런 속도로 실제로 제가 가르쳐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제 딱 시작해서 4학년 1학기 때 저한테 4학년 1학기 개념부터 배우고, 이해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서 최상위를 어느 정도 따라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시켜봤더니, 진도표를 짜봤을 때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시점 때 고동 과정이 보통 들어가요.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시점 때.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시작을 하는 학생들은 중학교 한 2학년 올라갈 때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쯤은 늦어도 고동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수업을 했을 때, 물론 이제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연산도 안 되고 뭐 개념 그런 것도 좀 어려워하고 그런 학생들은 제외하고, 보통 이제 독서라든지 기타 등등 이해력이 충분한 학생들은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해봤더니 교과만 하는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한 그런 방식으로 시작한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 때는 고등 과정이 들어가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런 식으로 저한테 시작을 한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 때는 고등 과정이 들어가는 형태가 나옵니다. 진도표를 짜봤더니, 수업을 실제 한 2년 정도 해보고 진도표를 짜봤더니 그 정도 나오고요. 그럼 중1 때 고등과정을 보통 들어가게 되면 중1, 중2, 중3, 3년 동안 고등과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냐라고 하면, 중1, 중2, 중3, 3년 동안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현재 수학 상하가 고1 때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원하고 수투가 고2 때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고3 때 미적, 기하, 확통 이거 선택하는 거 여기까지가, 이 미적, 기하, 확통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능에서 보는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1 때부터 고등과정이 들어가면 중1 때 고등수학 상하를 우리가 복습을 하면서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중2 때는 수원, 수투 이렇게 들어가는데, 수투가 좀 어려우니까 수원하면서 상하까지 복습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수투를 중3 때 들어가거나 중2 하반기에 들어간다라고 해도 수투까지 무난하고, 그 다음 미적, 기하, 확통 중에서 한 권 정도까지는 이제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중1 때 이제 고등과정에 보통 들어가서 학습을 쉬운 책, 뭐 개념을이나 쉬운 책부터 해서 기본 정석하고, 또 다른 선행 들어갈 때 이제 실력 정석 같은 거로 복습시키면서 또 다른 뭐 수원이나 이런 거를 차근차근 이렇게 나간다라고 했을 때,
보통 중3이 끝나고 고1 올라갈 때까지 최소한 수능 과정, 수능에 필요한 이제 고등학교 교육 과정, 수학 상, 하, 수원 수투, 선택 과목, 미적 기하 확통 중에 한 권 정도까지는 한 세 바퀴 정도는 복습을 시키고 고등학교 과정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학생들이 못 따라오거나 그러면 변수가 생기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제가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를 쭉 해봤더니 그래도 최상위를 어느 정도 따라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 속도가 나오더라고요. 진도표도 나오고. 그럼 별로 안 느리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하면. 실제 이제 학생들 이제 선행 엄청나게 빠른 것 같이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빠르게 진행한 학생들 나중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고등부 올라가서 곧 예비고일 때 이제 받아서 제가 가르쳐 보면 거의 많이 한 게 이제 수학 3, 하, 고1 때 배우는 거하고 이제 1학기, 고2 1학기 때 배우는 수원 그 정도만 보통 많이 여러 번 복습하지 되게 많이 안 나가요, 실제로. 엄청 초등학교 때 막 엄청 빠르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독서를 통해서 이해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때 올바른 방식, 제가 이제 가르쳐 준 방식 있잖아요. 개념하고 심화, 그 다음 학기 거 개념 심화. 요 방식대로 가더라도 중학교 1학년 때는 고등과정 들어가는 진도가 나오고 중2 때 고등과정 들어가는 진도가 나오면 중3 때까지 수능과정, 수능에 필요한 그런 모든 과정은 세 바퀴 정도는 복습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고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제가 강조했죠. 학종, 즉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금 뽑는 이 시점에서는 어떤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 이제 공부를 잘하느냐, 많은 것들을 끝내서 고등학교 때는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것보다는 자기가 공부할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학생들이 수행평가, 대회, 동아리 활동에서 비교과도 챙기고 지필교사, 교과 해가지고 교과도 챙겨서 실제 학종에서 유리한 그런 성적들을 확보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바른 방식대로 공부를 해도 절대 늦지 않고 충분히 고등학교 가서 경쟁력 있는 학생들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자녀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을 첫째하고 둘째는 가르치고 셋째는 아직 가르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엄마 통해서 이제 사고력 수학만 시키고 있어요. 셋째는 지금 2학년인데 이제 사고력 수학만 집에서 시키고 있고 그리고 첫째하고 둘째는 제가 가르쳤는데 첫째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가르쳤고 둘째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가르쳤어요. 근데 첫째는 지금 하고 있는 게 교과, 심화 속도대로 이렇게 나가고 있고 거기다가 사고력 수학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올림피아드 경시수학도 시켰다가 너무 힘들어하고 수학에 흥미를 잃어하는 것 같아서 올림피아드는 이제 한 경시수학은 그 3% 올림피아드 하다가 좀 멈췄고 그리고 이제 1년에 2번 정도 경시대회를 이제 보내고 있고요.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제가 해봤더니 이제 첫째는 4학년 때부터 시켰고 둘째는 3학년 때부터 시켰는데 사고력 수학을 추가를 시키고 중간중간에 경시대회 준비도 이렇게 해나가고 하면 진도가 아무래도 좀 더 느려요. 교과만 했을 때보다는 좀 더 느린데 그런 경우는 제가 진도표를 좀 이렇게 학생들을 해봤더니 초등학교 3학년 때 시킨 둘째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는 고등과정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력 수학도 시키고 중간중간에 경시도 시킨다라고 해도 이렇게 속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3학년 때부터 시켰는데 지금 4학년이 됐는데 4학년이 됐는데 지금 4학년 2학기 이제 최상위까지 끝냈어요. 끝났고 그러면 4학년 2학기 때는 5학년 1학기, 5학년 2학기 최상위가 끝날 거고 그 다음 5학년 2학기 개념하고 최상위까지가 5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끝내고 이렇게 이제 진도표를 좀 해보면 중1 때는 이제 고등과정이 들어가요. 사고력 수학을 추가를 해도 초3부터 시작을 하면 그리고 초4부터 시작한 첫째 같은 경우는 사고력 수학도 같이 시키고 있는데 얘는 진도표상으로 봤을 때는 한 중2 때 정도에 아마 그 고등과정이 들어갈 것 같아요. 고등과정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고등학생하고 중학생들을, 재수생들을 많이 이제 가르쳐 보니까, 항상 중요한 게 이제 선행을 아주 쉬운 책으로 빨리 빼는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이러한 방식으로 개념하고 심화하고 개념하고 심화하고 여유 있으면 사고력 수학, 여유 있으면 경시 이런 것까지 시키면서 이렇게 튼튼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더라도 초등학교 4학년 또는 3학년 이렇게 저학년 때 3학년 때부터는 시작한 학생들은 사고력 수학 경시까지 해도 너무 몰아쳐라 수학을 안 시키고 일주일에 숙제 포함 저는 숙제 포함 제 자녀들은 숙제를 안 내주는데 숙제 포함 딱 9시간만 수학을 시켜요. 하루에 3시간씩 숙제 포함 9시간 수학을 시켜도 중학교 1학년 때는 고등과정을 들어갈 수 있는 진도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급하게 마음먹고 빠르게 안 하더라도 올바른 방식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진도가 나가게 되고 최상위 이런 심화를 하고 갔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오래 걸려도 뒤로 갈수록 얘네들이 심화 능력들이 생기다 보니까 3학년 때 최상위는 어려워하더라도 4학년 최상위는 좀 더 빨라지고 5학년 최상위 빨라지고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선행 진도 속도가 물론 이제 굉장히 바람직한 건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선행과 심화를 병행하면서 중학교 1학년 정도 때 고등과정만 들어가 준다면 그리고 고등과정도 우리가 이제 어떤 한 과정 기본 정석, 실력 정석까지 이렇게 시켜가면서 심화까지 하면서 차근차근 밟고 고등학교에 중3 과정까지 마무리하고 고등학교만 올라가 준다면 현행 입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내신에 올인하고 굉장히 수월하게 내신을 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너무 이제 학부모님들이 조바심 갖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던 개념 심화 그런 과정으로 학생들 지치지 않게 하고 그렇게만 나가도 충분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학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은 숙제를 내주는데 저희 자녀들은 이제 숙제를 안 내주고 그냥 3시간에서 일주일에 9시간만 수학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9시간을 이제 그 안에 숙제까지 포함해서 그냥 공부를 시키는 건데 일주일에 9시간 동안에 이제 그냥 시켰을 때 교과, 심화, 사고력 수학 그리고 가끔 경시대회에 나가면서 경시도 준비하는 것 이 정도를 같이 시킨다라고 했을 때 일주일에 9시간 기준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하면 중1 때는 고등과정 들어가는 진도가 나오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하면 중2 때 고등과정 들어가는 진도가 나와요. 근데 고등과정 들어가는 진도가 나오지만 굉장히 이제 알차게 초등수학을 했잖아요. 교과도 하고 심화도 하고 사고력 수학도 하고 경시대회 준비도 해서 출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중1 때 들어가든 중2 때 들어가든 굉장히 튼튼한 형태의 학습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